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시청해야만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인류 최대의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너무나 강력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즉각적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이 속담은 아름다운 문구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비밀 공식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이 말한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칼 융은 수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거의 노력 없이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얻는 반면 끊임없이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가치 있는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보편적인 법칙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칼 융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가혹하고 불공평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지도 못하면서 왜 나 자신을 존중해야 하죠?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칼 융은 이 과정이 역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해 주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이는 심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 하나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사람은 사실 거울과 같으며 칼 융이 심도 있게 탐구했던 이 현상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발산하는 에너지를 반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방에 들어서면 입을 열기도 전에 사람들은 당신에 대한 인상을 형성합니다. 이 인상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바디랭귀지, 어조, 시선, 자세,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어깨를 구부정하게 하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삶을 살면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 현상을 투사적 동일시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내면의 무가치함을 외부 세계에 투사하고 외부 세계가 우리를 똑같이 대할 때 놀라는 것입니다. 칼 융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반응에 자존감을 기반합니다. 누군가 미소를 지어 보이면 그날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 사람이 뚱하게 행동하면 즉시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타인의 반응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호한 어조로 말하고 자신감 있게 움직이며 타인과 자신감 있게 소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칼 융은 자존감을 자신의 경계를 알고 그것을 지킬 용기를 갖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예 라고 말하지만 그 말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일에 아니요 라고 말하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 한 또 다른 흥미로운 관찰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텔레파시나 신비주의가 아니라 순전히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 정말 어리석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대신 이 실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당신에 대한 개인화하는 대신 이 사람의 행동은 나와는 관련이 없고 그들의 내면 세계와 관련이 있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칼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사는 대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그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어렵지만 매우 보람있는 일입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외부 세계의 모든 사람들도 당신에게 같은 존중을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삶에서 그런 예를 본 적이 있나요? 자존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칼융의 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감을 단순히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하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칼융은 자존감이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도, 성공뿐만 아니라 실수도, 사랑했던 부분뿐만 아니라 거부되었던 부분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융은 이 상태를 그림자와의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그림자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 숨기고 싶어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칼융이 발견한 놀라운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거부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강해지고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의 첫 번째 토대는 이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의 어떤 부분이든 거부하는 한 우리는 진정으로 온전하다고 느낄 수 없고, 온전함이 부족한 사람은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칼융이 관찰한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외적인 성취와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직업적 성공, 돈, 지위, 타인의 칭찬,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자존감으로 착각하지만 사실 그것들은 자아만족입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칼융은 당신의 현재 모습과 당신이 가진 것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잃어버리고 당신의 지위는 변하고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변할 수 있지만 당신의 진정한 모습은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자존감의 두 번째 토대는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성장이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때로는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칼융은 당신이 당신 자신이 아닌 순간 당신은 삶의 일부를 잃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잃어버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끊임없이 역할을 연기하고 끊임없이 가면을 쓰는 것은 엄청나게 지치고 결국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것을 실천하며 그에 따른 결과를 기꺼이 감수합니다. 칼융이 제시한 네 번째 기둥은 우리 자신의 경계를 인식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어서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모릅니다. 하지만 칼융은 경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계가 없으면 사람들이 당신을 착취하기 시작하고 당신은 불편하고 붕괴하며 분노를 쌓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지지하고 힘을 주는 목소리로 바꾸면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일곱 번째 기둥은 칼융이 개인적 가치 체계라고 부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나 가족의 가치 체계를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결정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만의 가치 체계를 만듭니다. 이는 사회적 규칙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규칙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어떤 가치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지 스스로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칼융은 자신만의 길을 찾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길에서 길을 잃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때 때로는 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칼융은 또한 외로움은 군중 속에서 길을 잃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길을 잃으면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만 혼자일 때는 자신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칼융이 밝힌 여덟 번째 토대는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이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칼융은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겸손과 신뢰가 모두 필요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되 성장의 기회로 보고 단점을 인지하되 그것이 자신을 정의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은 성숙한 자존감의 표시입니다. 칼 융이 환자들에게 한 가장 귀중한 조언 중 하나는 자신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생각하세요. 매일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되 오늘의 자신에 만족하세요 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당신이 성장에 열려있는 동시에 현재 상태를 감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자존감의 본질입니다. 칼 융이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사람들이 서로를 인식하는 방식이 완전히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을 열거나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형성합니다. 칼 융은 이 현상을 정신적 전염이라고 불렀고 수년간의 연구 끝에 사람들은 마치 전파처럼 우리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포착하여 똑같이 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텔레파시나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라 순전히 심리적인 현실입니다. 우리의 신체 언어, 어조, 눈맞춤, 자세, 심지어 호흡 패턴까지도 우리의 내면 상태를 반영합니다. 칼 융은 당신 안의 모든 생각과 감정은 몸에서 반응을 일으키고 이 반응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인식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끊임없이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우리가 자신을 보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이 거울의 법칙이 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려면 칼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진화적으로 서로의 감정 상태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생존은 다른 집단 구성원의 의도와 상태를 정확하게 읽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방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하는지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낀다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그렇게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자신감 있고 가치 있다고 느낀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대합니다. 칼 융은 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은 당신의 내면 세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들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거울 뒤, 즉 당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통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우리 자신을 바꿈으로써 주변의 역학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가장 놀라운 관찰 중 하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의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지 않고 항상 뒤에 숨어 있으려고 애쓰다가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라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칼 융은 종종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보지 못합니다. 이는 심오한 통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진정으로 가치 없다고 생각할 때 무의식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카리스마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발산하는 자연스러운 에너지입니다. 칼 융은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에서 무엇을 보든 먼저 그것이 당신 자신 안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칼 융이 관찰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감정적 전염을 통해 서로의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쾌활한 사람 곁에서는 기쁨을 느끼고 우울한 사람 곁에서는 우울함을 느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는 칼 융이 심리장이라고 부른 것의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은 주변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에너지장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끊임없이 자기 비판적이거나 불만족스럽거나 불안하다면 이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발산됩니다. 그들 역시 당신 곁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긴장하며 당신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칼 융은 이를 부정적인 정신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평화로우며 자신감 있는 사람은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발산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 곁에 있을 때 기분이 좋고 편안하며 가까이 있고 싶어 합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실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느끼는지 보고 그에 따라 반응합니다. 이는 외모,
돈, 지위와 관계없이 당신이 내면에서 무가치하다고 느낀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감지하고 그에 따라 당신을 대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외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감지하고 당신을 존중할 것입니다. 칼 융의 발견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명적입니다. 외적인 세계를 바꾸려면 단순히 내면의 세계를 바꿔야 합니다. 이는 큰 책임이자 큰 힘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이라 할 수 있지만 변화의 열쇠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이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 제안한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그가 개성화라고 부르는 자기 인식 과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나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만 알 뿐입니다. 하지만 칼 융은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 존중받을 만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강점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자질과 싫어하는 자질을 모두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 과정은 고고학 발굴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무의식 깊은 곳을 한 겹 한 겹 파헤쳐 나가면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칼 융은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은 은밀하게 당신을 지배합니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부분은 당신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아는 것은 해방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근본적인 방법은 칼 융이 그림자 작업이라고 부른 연습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싫어하고 숨기려 하는 우리 자신의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려고 하지만 칼 융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고 불완전한 사람은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 작업은 자신을 괴롭히는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것과 화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떤 원칙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칼 융은 이 과정을 도덕적 용기라고 묘사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은 때때로 인기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을 할 용기를 갖게 되면 자신의 원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용기를 느끼고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원칙을 가진 사람은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존중받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길은 칼 융이 경계 설정의 기술이라고 부른 연습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어서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모릅니다. 우리 대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른 가면을 씁니다. 집에서는 한 가면, 직장에서는 또 다른 가면, 친구들과는 또 다른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칼 융은 경고했습니다. 너무 많은 가면을 쓰면 결국 어떤 가면이 자신의 진짜 모습인지 잊어버리게 된다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하면 자신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은 어려운 선택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칼 융은 자신이 아닌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것은 전혀 사랑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실하게 살 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당신을 사랑하고 이는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살 때 당신 안에 온전함이 자라나고 이 온전함은 자존감의 가장 강력한 토대가 됩니다. 칼 융의 가장 중요한 제안 중 하나는 지속적인 성장 사고방식입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스스로를 비하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고 진화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여정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칼 융은 완벽함이라는 환상은 자존감의 가장 큰 적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성장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되 현재의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비판을 배움의 기회로 삼으세요. 칼 융은 환자들에게 자신을 예술 작품으로 생각하세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매일 더 아름다워지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작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성장에 열려 있으면서도 현재 상태에 만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칼 융의 이러한 가르침은 매우 강력해서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인정을 끊임없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에서 성장과 발전의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의 평화와 만족이 외부 세계에 반영될 때 다른 사람들도 그들에게 동일한 존중과 가치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칼 융이 관찰한 가장 놀라운 현상 중 하나는 자존감이 향상된 사람들이 경험하는 변화의 속도와 깊이였습니다. 이 변화는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매우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칼 융은 내면의 변화가 시작되면 외부 세계가 마법처럼 재정비된다라고 말하곤 했는데 이는 단순한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삶에서 진정한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었고 직업 생활에서 기회가 열렸으며 관계가 깊어지고 자신감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칼 융이 강조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외부의 개입이 아니라 완전한 내면의 변화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면 자신이 발산하는 에너지가 바뀌고 이러한 변화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이는 마치 우주의 법칙 중 하나와 같습니다. 내면의 것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를 정신투사의 역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관계의 변화는 그가 환자들에게서 관찰한 가장 놀라운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들은 더 이상 끊임없이 인정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서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칼 융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한 자신의 행동을 제고하고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며 그들의 생각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칼 융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에너지장의 변화를 즉시 감지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궁핍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들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궁핍함을 사랑으로 생각하지만 칼 융은 진정한 사랑은 독립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립적인 사람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직업과 사업의 변화 또한 칼 융이 특히 강조한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발전의 변화는 칼 융이 가장 흥분한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자존감이 향상된 사람들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감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를 정신 면역 체계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말, 비판, 심지어 공격조차도 예전만큼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외부 세계의 반응을 개인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사람들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매우 사실입니다. 궁핍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립적이고 자존심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들에게 에너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줍니다. 칼 융은 환자들에게서 이러한 변화를 관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면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에게 다른 에너지를 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너무나 강력해서 때로는 오랜 친구들조차 당신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정한 자신을 경험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칼 융이 가장 강조한 변화는 내면의 평화의 발달이었습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인정을 끊임없이 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놀라운 평화를 안겨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나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할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 나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칼 융은 내면의 평화를 찾은 사람은 외부 세계의 평화를 창조합니다. 평화는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곁에 있으면 사람들은 긴장을 풀고 안정감을 느끼며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의 삶도 향상됩니다. 왜냐하면 존중은 사랑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라나는 희귀한 가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 평생 연구를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존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며 이러한 성취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거꾸로 거치려고 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주기를 기대하고 그런 다음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마치 자기 꼬리를 쫓는 개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결코 자기 꼬리를 잡지 못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어 외부로 퍼져나가는 것이지 결코 그 반대가 아닙니다. 칼 융은 수백 명의 환자와 함께 일하면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어떤 존중에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면의 공허함은 어떤 외부적인 원천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정한 자존감만이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용기, 인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하지만 칼 융의 말처럼 이 여정을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타인의 그늘 속에서 살아가도록 운명지어졌고 그런 삶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사람은 타인의 경계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이러한 상태를 심리적 풍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만할 때 다른 사람들과 나눌 것이 생깁니다. 칼 융의 가르침이 가져오는 가장 실질적인 결과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선택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라고 묻는 대신 이것이 내 가치관과 일치하는가? 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들이 좋아할까? 라고 걱정하는 대신 이것이 나에게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칼 융의 가장 귀중한 유산은 이러한 지식뿐만 아니라 희망입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나이가 어떻든 얼마나 오랫동안 무가치하다고 느꼈든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칼 융이 80세 환자들에게서도 이러한 변화를 관찰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력이 강하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접근 방식과 올바른 도구를 사용하면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 융은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당신을 다르게 대하고 더 사랑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 과정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되고 끝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지 이러한 변화의 목격자일 뿐 그 원인이 아닙니다. 칼 융은 당신이 자신의 삶의 영웅이 되기로 결심하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역할을 바꿨기 때문에 당신을 영웅으로 보기 시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역할 전환은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의 어깨에 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 당신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성공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할 때, 완벽하게 행동할 때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서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성취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에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존중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존중을 경험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존중을 주어야 합니다. 칼 융이 환자들에게 한 아름다운 말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바깥 세상에서 당신이 찾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볼 용기를 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용기가 당신에게는 너무 큰가요? 낯선 생각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은 한때 두려웠지만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곧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칼 융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존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당신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존중은 나눌수록 커지는 희귀한 가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자존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기로 결심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이 말한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누구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진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세요. 회비를 내어 후원해 주시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